자, 실제로 반기문 바람을 잠재우라 특명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를 다 찾아갑니다. 천 차장,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야권의 대선 주자, 박원순 서울시장도 가고 문재인 전 대표도 네. 충북을 찾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같은 시간대에 충북에 갑니다. 6월 1일 날 가는데요. 일단 공식 행사에 김종인 대표가 참석하고 문재인 전 대표는 비공식으로 1박 2일간 네. 청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연찮게 겹치는 거네요. 같이 계획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같이 계획한 건 아닙니다. 우연치 않게 겹칩니다. 일단 같은 네. 시간대에 있고요. 또 3, 4일에는 또 1박 2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충북을 찾습니다. 네. 고향이 처가에 쪽에 충북에 고향이 있다 보니까 네. 제2의 고향이 충북이라고 하는데 거길 찾게 되는데 문재인 전 대표 동선을 참 보면 네. 아이러니하게 안철수 대표보다 이틀 전에 소록도에 갔고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보다 이틀 전에 하야말에 갔고 네. 박원순 시장보다 이틀 전에 충북에 가는 게 네. 이거를 진짜 그냥 미리 이렇게 우연치 않게 저 일정이 짜여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염두에 두고 저 동선을 만든 것인지 조금 알쏭달쏭합니다. 이동욱 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소록도, 안동, 충북. 뭐 이렇게 의도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요. 네. 하지만 저렇게 반기문 사무총장이 다녀간 그런 일정들이 공개된 이후에 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대선 경쟁자로서 그런 정치적인 함의를 담은 것 아니냐라고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아무려면 대선 실제 후보로까지 출마했던 분이 그렇게 가볍게 일정을 짜거나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서울시장이 충청북도에 1박 2일로 가서 이틀 동안 8개 일정을 소화한다. 일단요. 부인이 강난이 여사가 이제 충청북도 출신이니까 난 충북의 사위다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집사람이 대구의 계명대학교 졸업했다 그래서 난 대구의 사위다 그랬잖아요. 광주도 갔지 않습니까? 광주 2박 3일 때 난 광주 정신이 나를 바꿨다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고향은 경상남도죠. 그렇습니다. 제주만 가면 다 가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정치적 오해를 낳고 지금 이번에 강남역에서 얼마나 큰 또 지하철 스크린 사고가 났습니까? 과연 서울시장으로서 전국을 다니는 이런 모습이 서울 시민은 물론이고 또 야당을 지지하는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했던 지지자들에게 네.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서울시에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팽개치고 충북에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서울 시민들이 좀 판단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충청북도 러쉬가 생겼습니다. 자, 충청북도 출신이 TK 가서 TK 민심을 얻으려 하니 야당 지지자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고향 충청북도를 집중 공약하는 게 바로 일정이 잡혔네요. 자, 이 중에서도 특히 야당에서 특히 대선 후보가 직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견제고 날린 것은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유엔 결의문이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고 우리로서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자존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엔 결의문의 그런 정신이 지켜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자, 일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견제고 견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약속 관련된 거 저희가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 전부 다 총선 전후로 국회와 관련해서 약속을 줄줄이 내는 것들이잖아요. 천 차장,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인 거죠. 네. 일 잘 못하면 돈 안 받겠다 이런 건데 네. 일단 지난 3월에죠. 총선을 앞두고는 5대 개혁과제, 노동개혁 같은 5대 개혁과제를 이행 못하면 1년치 세비 1억 4천만 원 다 안 받겠다, 반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조동원 본부장이 제안했고 김무성 대표가 허명했고요. 지난 3월이니까 아직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만 지켜볼 것이고요. 네. 안철수 공동대표 5월 30일 지났습니다. 오늘 31일입니다. 네. 원구성 못하면 될 때까지 세비 안 받아야 한다. 지난달 19일 날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루 네. 지났으니까 하루치 세비 토해내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관영 수석 부대표도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자, 확인합니다. 6월 7일에 정상적으로 개원이 되지 않는다면 무노동 무임금까지도 수용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을 꼭 지켜서 20대 국회가 기존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야 가릴 것 없습니다. 저런 거 보면요, 우리 국민들이 약속 이렇게 안 지키는 의원 상대로 소송 걸 수 있습니까? 글쎄요. 사실 정치인의 공약이라는 게 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100%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그런 계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호를 제기한다고 해도 이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기동민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세비 반납 발언 이거 잘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뭐 마치 저에게는 아니 우리한테 저걸 지키길 기대했단 말이야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세비를 반납하게 되면 기존에 개인 재산이 많은 사람만 정상적으로 의정 활동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활동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되는 거 아니냐, 더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세비를 반납할 수 없고 반납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야 국민에 대한 도리고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했을 때 정말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참 정치인의 말들은 언제 들어도 알쏭달쏭하고 언제 들어도 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의구심을 남기게 됩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해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실제로 보면 19대 국회 때 네. 그때도 개원이 지연이 돼서 7월 2일에 가서야 개원이 됐는데 이때 새누리당의 경우는 그 개원 지연을 이유로 세비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아, 새누리당이 4년 전에는 반납한 적이 그렇습니다. 있다. 이 당시에 보면 147명이 반납을 해서 네. 13억 6천만 원 이 세비를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에 네.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요. 네. 당시는 대선이 아주 임박해 있었죠. 아, 그렇죠. 곧 몇 개월 뒤면 대선이기 때문에 네. 이 말을 뱉어놨다가 만일에 이걸 어겼을 경우 그 가져올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이 그 말을 일단 이행을 했는데 네. 지금의 경우 지금 야당 쪽에서 오히려 먼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발언이 대선까지는 아직 한 1년 반 남았는데 네. 국민을 이제 1년 반 남은 것까지를 두려워하면서 정말 이 약속을 지킬지 아니면 국민의 망각을 믿으면서 어떤 이 또 언제 그랬냐고 뒤집을지 우리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약속은 있었고 안철수 대표도 직접 얘기했고 5월 30일 지났거든요. 안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루 전에 얘기한 건데요. 과연 안철수 대표가 이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과연 어떤 의견을 내놓을까요? 요 며칠 내에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어떤 답이 나올지 궁금합니다.